이물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나눠서 말씀드리면 불법 이물질 같은 경우는 파라핀이나 바세린이나 실리콘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합법 같은 경우는 소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필러, 액상 필러, 그리고 파우더 형태의 필러인데요. 요즘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 해서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같은 제품들도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물질은 왜 딱딱해질까요? 결절이란 무슨 뜻인가요? 보통 이물질을 주입하게 되면은 피부층에 넣는 경우도 있고 피하 지방층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근육층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딱딱해지느냐? 한마디로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한다면 이것은 염증 반응의 결과로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몸에서는 이 이물질을 없애고 싶어 하죠. 이물질이니까. 없애거나 녹이거나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이 이물질을 몸으로부터 격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염증 세포들이 얘를 탐식하고 녹이기 위해서 공격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염증 반응이 미세하게 계속 생기면서 얘를 둘러싸게 됩니다. 이 주변부가 물론 이 속도 마찬가지지만 섬유화가 많이 돼요. 바꿔 얘기한다면 흉터살, 외부적으로는 캡슐 등등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의 결과물로 딱딱해지는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결절이라 하는 거는 뭐 단어 뜻만 얘기하면은 피하층에 이제 덩어리가 잡히는 거죠. 이 덩어리는 왜 생기느냐? 이물질이 뭉친 거예요. 뭉쳐있는 상황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염증 반응의 결과물로 섬유화되고 특징적으로 딱딱해지고 이것 때문에 이 덩어리가 생긴 거를 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물질을 어떻게 초음파로 구분하나요?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되는 경우는 다행인 거죠. 이물질이 들어간 게 명확하게 경계가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정상 조직을 많이 손상시키고 서로 떡져가지고 이게 이물질이야 이게 정상 조직이야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초음파 사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단면이에요. 여기는 피부층, 뭐 굳이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까지는 피하 지방층, 여기는 근육층, 여기는 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죠. 요거는 이 그림에서는 이물질이 구분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잘 돼요. 보시면 얘네들 다 이물질이에요. 얘가 이제 근육층과 피하 지방층을 다 침범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정상 조직과 이물질이 구분이 되면은 제거가 나름대로 수월합니다. 땡큐죠. 이물질이 혈관, 신경, 근육뼈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피부고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는 뼈겠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혹은 이렇게 또 지나가는 혈관이 있어요. 넣을 때부터도 이렇게 겹쳐지게 넣는 경우가 있고 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얘의 세가 확장되면서 근처에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과 엉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이물질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물질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면서 엉기게 되는 경우도 있죠. 뼈까지 이동해서 뼈와 접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뼈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성분이 너무 침습적이거나 부식을 유발하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성분 같은 경우는 뼈를 침식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섭죠? 무섭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염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왜 염증이 생기지 않느냐? 물론 합법적인 이물질을 넣었을 때 가정에서 얘기를 한다면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시술을 할 때 시술자가 이물질을 고르게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지 않는 부위에 예를 들어 움직임이 적거나 피부층에 크게 접하지 않게 잘 넣으면 염증 반응이 적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시술 후에 관리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관리라 함은 염증이 잘 생길 만한 환경을 환자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술을 자주 먹거나 담배 잘 피거나 혹은
몸을 혹사시켜서 많이 피곤한 상태가 되거나 그러면 염증이 잘 생겨요. 근데 봐봐, 이건 시소야. 염증과 몸 컨디션은요, 시소 게임이에요. 몸 컨디션을 다른 얘기로 하면 면역력이야. 면역력이 우월해야 염증 반응을 눌러요. 근데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곤해, 나 힘들어, 이러면 면역력 떨어지거든요. 그럼 염증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HA 필러,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이 얼마큼 섞여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같은 제품, 얼마나 정제를 잘 했느냐, 이런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염증이 잘 생기고 안 생기고의 결과적으로 사람에 따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인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일 때 기능적인 문제에 해당하나요? 기능적인 문제는요, 하나는 뭐냐, 자꾸 염증 반응이 생겨요. 자꾸 붓고 아파. 그럼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또 하나, 지나가는 신경을 건드리거나 혈관을 건드리거나 이래서 표정 짓기가 힘들어. 또 표정 지을 때 얼굴이 틀어져.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물질 수술에 대한 환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는 뭔가요? 있죠. 몇 가지 있어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얘는 수술 안 하고 녹이고 짜내고 싶어요. No, 이거는 환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물질의 성상과 현재 환자의 상태를 따져서 이런 시술적인 범주에서 해결할 것이냐, 수술로 갈 것이냐는 결정될 거예요. 또 하나, 이거 흉터 없게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주사로 녹일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아닌 바에는 제거하고 빼내야 되잖아. 그러면 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의 절개는 피할 수 없어요.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환자는 이 이물질을 100% 제거하고 싶어 하죠.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100% 제거는 불가하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이물질이 그동안 몸속에 들어가서 유발해 놓은 유가 조직, 섬유화 조직, 여러 가지 주변 조직의 변성,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과의 조직 상관관계 때문에 100% 제거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시는 환자한테 100% 제거는 불가합니다. 얘기하고 시작해요. 이게 기본 전제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100% 제거가 안 되는데 왜 수술해야 하나요? 그러면 환자가 묻지. 나 100% 제거 안 되면은 수술 할지 말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이물질의 이물 반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 이물질에 대한 절대량을 낮춰놔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기능적, 미용적 부작용의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100%가 제거가 안 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수술 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병원을 고르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이물질 제거는요, 제거가 메인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진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단? 제가 보건대 진단도 메인 수술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물론이고 초음파나 CT 같은 전문적인 진단 장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수술적 능력이 부족한 곳일수록 일단 약물로 녹여보자 라든가 레이저로 녹여가지고 짜내보자, 이런 식의 막연한 대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정확하다면 환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술 방법을 즉시 제안할 수 있고, 수술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뒷받침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 후 관리인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의사가 환자의 회복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책임지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확한 진단과 수술 능력, 그리고 수술 후 관리,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이물질 제거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20년을 가까이 해보니까 임상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해부학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자꾸 건드려 놓으면
조직만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물질 제거는 반드시 해부학적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물질 수술에 대해 어떤 막막함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